우선 제가 부엉이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걸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내보내 볼 거예요. 그래서 배경 색상이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부엉이의 배가 하얀 색깔이 지금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투명하게. 요거를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흰 색깔로 메꿔줬고요. 출력하려고 보니까 이 부엉이의 입에도 색깔이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입에도 놓치지 말고 색깔을 칠해 주도록 합니다. 하얀 색깔로 색깔을 칠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부엉이 이미지 똑같은 걸 두 장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출력을 한 이미지 두 장이거든요. 근데 이 두 장을 왜 가져왔느냐,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똑같은 이미지 두 장을 가져온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없죠. 둘 다 이렇게 X 표시가 표현이 되고 이미지조차도 다 똑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이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흰색 빼고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두 색깔로 한번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한번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림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싫으신 분은 여기 정돈에 가셔가지고 맨 뒤로 보내기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단축키는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다, 나는 그냥 마우스로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PNG 파일로 저장된 이미지는 이 부엉이만 색깔이 들어가고 그 배경에는 색깔이 이제 연두 색깔로 깔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아래 거를 보면은 똑같은 이미지 파일인데 이거는 이렇게 사각형 하얀 색깔 틀이 있죠.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 그 배경까지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 기본 배경이 하얀 색깔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배경도 깨끗하게 재배가 되고 저장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자주 이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그 범위거든요. 요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굳이 또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해가지고 요렇게 저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요렇게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투명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경이 투명 PNG 파일로 저장이 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는 이렇게 옆으로 빼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면 이게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게 벡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모양을 틀어주게 되면은 도트가 보인다든지 화질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벡터 이미지로 제작을 해줄 거예요. 물론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튀어나가고 좀 정리가 안 되게 그린 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요것도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 줄게요. 벡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정창이 생깁니다. 이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미지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추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6가지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벡터로 만들고 있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거를 제가 펜툴로 하나씩 그려도 되지만 전 이 약간 삐뚤삐뚤한 이 펜툴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벡터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원본을 남겨놓고 이 벡터화를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를 벡터화로 변경한 것과 변경하지 않은 것의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원본 이미지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게 원본이고요. 볼까요? 이미지 상으로 외관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이제 벡터화가 돼서 아무리 확대해도 그리고 아무리 변경을 해도 이제 깨지지 않는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추적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하는 경우에는 확장을 눌러줍니다. 이 확장을 눌러줘야 비로소 완벽하게 오브젝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확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확장을 누르는 순간에 이 그림들한테 이렇게 파란 색깔 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벡터화 이미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파란 색깔 이미지가 이제 점이 이제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X를 눌러서 이제 잘라내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다시 붙여 넣습니다. 요 아이를 이제 제거를 해줬고요.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엉이한테만 이 사각형 테두리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고요. 자, 선택이 된 오브젝트는 잠깐 위로 빼줄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5마리의 이제 부엉이 이미지를 이제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꼭 그룹핑을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룹핑. 요것도 그룹핑이 안 되어 있죠. 그룹핑.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조금씩 봐볼게요. 지금 요런데 요렇게 이제 색깔이 잘 안 메꿔진 요런 부위가 있거든요. 요런 거 좀 잘 메꿔 주시고요. 물론 처음 드로잉을 좀 깨끗하게 이제 했었으면은 요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요런 틈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약간 좀 오류 같은 게 생겨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손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절대 뭐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이런 손그림 같은 느낌이 좋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약간 느낌 있어요. 저는 느낌이 있어 보여서 그냥 진행할게요. 이 부엉이의 포인트는 이렇게 입이 약간 열려있는 요런 입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부엉이 오브젝트 5개까지 이제 모두 완성을 했으면 이걸 좀 분리를 해볼게요. 자, 부엉이 이미지가 많죠, 지금.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부엉이 5마리를 이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옮겨주고요. 그럼 이 부엉이를 어떻게 프리미어랑 에펙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레이어를 거의 다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에펙을 사용을 할 때는 그 그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별로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레이어가 안 열려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레이어가 있거든요. F7을 누르면 레이어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윈도우에 가셔도 레이어 창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창을 열어주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포토샵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엉이를 이걸로 하고 두 번째 부엉이, 세 번째 부엉이, 네 번째 부엉이, 다섯 번째 부엉이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자, 추가되어 있죠, 레이어. 자, 두 번째 부엉이를 데려갈게요. 컨트롤 X를 이용해서 잘라내 주시고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란 색깔 점을 보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 레이어가 지금 빨강 색깔 레이어 설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다 빨강 색깔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연두 색깔로 추가가 되죠. 연두 색깔 추가가 됐고 이 부엉이 세 번째 부엉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X 잘라내 주시고 자, 파란 색깔 레이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연두 색깔로 된 부엉이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레이어를 추가를 할게요. 네 번째 레이어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거 일단 잘라내 볼게요. 컨트롤 X 잘라내 주시고 네 번째 레이어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거 약간 파란 색깔 같아 보여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진한 파란색입니다. 그쵸? 색깔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엉이도 이제 옮겨 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핑크 레이어가 설정됐죠? 자, 다섯 번째 부엉이 선택 컨트롤 X 잘라내 주시고 핑크로 가셔서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 마리 다 다른 레이어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로 설정이 됐습니다. 에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레이어 이름으로 그대로 소환이 되거든요.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당 부엉이. 자, 두 번째 건 이름 뭘로 할까요? 앉아있는 부엉이. 자, 세 번째 부엉이 뭘로 할까요? 비웃는 부엉이. 자, 네 번째 부엉이. 네 번째 부엉이는 북구 부엉이. 다섯 번째 누워있는 부엉이.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줄게요. 자, 제가 A4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여백을 좀 줄여줄게요. 이거는 아트보드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까지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너무 아래에 필요 없는 공간까지 이제 있으니까 이걸 살짝 줄여준 거고요. 대지보드 기능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볼게요. 1920에 1080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시간 타임은 10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열렸고요. 컴포지션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부엉이로 만들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작을 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창이 뜨는데 컴포지션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즈 요걸로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 부엉이로 저장을 한 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열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5개의 부엉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부엉이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당당 부엉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하는 AI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엉이 한 마리가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됐죠? 자, 배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약간 배경 색깔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솔리드 세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부엉이가 노란색이니까 베이지 색깔의 톤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1920에 1080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OK를 눌러줄게요. 자, 여기 레이어 순서를 보면은 이 솔리드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부엉이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아래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부엉이도 보이고 배경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이제 앞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잠금을 걸어 주도록 할게요. 잠금을 걸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엉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핀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부엉이를 움직이고 싶은 곳,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싶은 곳 모두 다 고정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얼굴 양볼 이렇게 찍어 주시고, 가운데 하나 찍어 주시고, 날개 찍어 주시고, 다리 찍어 주시고, 요정도 그러면 지금 10개의 핀을 사용을 했고, 요걸 이제 살짝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고, 지금 타임바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약간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이 됐네요. 귀여운데요?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임라인,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걸어 볼게요. 자, 포지션, 그리고 2초쯤 왔을 때 포지션을, 타임을 좀 걸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로. 너무 빠르죠?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얼굴이 막 흔들리면서 가네요. 좀 더 천천히 가볼까요? 괜찮은데요? 꾸물꾸물 거리는 게 귀엽네요. 그 왼쪽 볼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격하게 흔들리네요, 여기가. 자, 이제 글씨를 제가 넣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처럼 글씨를 제가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타임라인 여기 다음부터 이제 글씨가 써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해도 되고 영문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한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요 T를 눌러서 이제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넣고 싶은 문구를 일단 넣어 볼게요. 자, 노랑노랑이라는 말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한 요 정도? 여기다가 생기게 해볼까요? 노랑노랑이. 이거는 레이어를 좀 꺼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랑노랑이라는 글씨가 써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T를 이제 이 화살표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텍스트 눌러주시고 여기에 요걸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타임라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타임 바에 이렇게 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여기다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라고 적어 줄게요. 다음 리을 추가해 주시고 이거를 한 글자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풀 글씨가 있죠. 요거는 지워줄게요. 맨 앞에 건 없어야 되겠죠. 다음 니은을 쓰고 노라고 적어주고 리을을 쓰고, 자, 여기에서 랑이라고 적어야겠죠. 라. 다음 이제 그 다음에는 랑이라고 짓고, 자, 또 니은. 타임바가 부족하죠? 더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노. 하나, 둘. 자, 여기에는 또 리을이겠죠? 리을. 그 다음에 라. 자, 또 옮길게요. 랑.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응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완성시켜 줄게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엄청 빠르게 적혀지죠? 이거를 시간 조율을 좀 해볼게요. 모든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르면서 마지막 요 점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동일한 비율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도 약간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늘려볼게요. 요렇게 좀 더 늘려볼까요?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부엉이가 이렇게 꾸물꾸물 다리가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지나간 다음에 이제 오냥냥이네 부엉이라고 나오고 노랑노랑이라고 이제 글씨가 타이핑 되는 것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노랑노랑이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임라인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살짝만 늘려줄까요? 시간초를? 약간만 더 늘려줬어요. 약간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조금만 뒤로 옮겨서 여유를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